안녕하세요. 수준별 테스트 레벨 1 17회차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먼저 봅시다. 1번 문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도 되지만 조금 간단히 이렇게 푸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 풀이법을 조금 바꾸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문제였는데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는 이 식은 이 녀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맞냐면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x 마이너스 감마로 인수분해 돼야 맞잖아 라는 이 식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방정식이 요렇게 인수분해 된다면 는 0 했을 때 이 녀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질 거니까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갖는다면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맞겠지. 이 식하고 이 식은 같은 식이지를 만든 다음에 문제에서 묻고 있는 질문의 식을 만들기 위해서 x에다가 마3을 대입해 보자는 거지.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면 그러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18 플러스 9 더하기 4는 마3 대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감마로 쓸 수 있을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1 묶어내고 여기서 마이너스 1 묶어내고 여기서 마이너스 1 묶어내면 마이너스 1을 3번 묶어낸 거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3 플러스 알파 곱하기 3 플러스 베타 곱하기 3 플러스 감마로 쓸 수 있을 거고 좌변을 계산해주면 걔가 4가 될 거니까 양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따라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3 플러스 알파 곱하기 3 플러스 베타 곱하기 3 플러스 감마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이 식을 전개하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서 블라블라블라 풀어도 되지만 이 풀이법 한 번쯤은 잘 연마하셔서 우리의 연산을 한결 빠르게 해줄 수 있는 풀이법이니까 꼭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문제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다항식 만들 수 있냐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인수정리를 응용해서 FA가 빨간색으로 쓸까? FA가 FB가 FC가 모두 P의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인수정리를 활용해서 우리는 fx를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면 fx를 x-a 곱하기 x-b 곱하기 x-c 곱하기 qx 플러스 b로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인수정리를 활용해서 다항식을 만드는 스킬입니다. 요 놈을 이용해서 보면 2번 문제에서는 f-1이 뭐랑 같다 그랬냐면 f1이랑 같다 그랬고 얘가 f2랑 같다 그랬고 그들의 값이 모두 얼마라고 했냐면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좀 전에 저 인수정리 요 공식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요걸 보고서 fx를 어떻게 쓸 수 있게 될 거냐 x-1 곱하기 x-1 곱하기 x-2 곱하기 qx 더하기 3으로 쓸 수 있을 건데 근데 여기서 이 fx가 3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미 이 세 식에 의해서 3차식이 나왔으니까
뒤에 곱하고 있는 몫에 해당하는 요 놈은 상수항이 돼야 될 거고 그 상수항이 얼마가 돼야 되냐? 최고차이 계수랑 같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1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따라서 fx를 완성해주면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fx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3으로 쓸 수 있겠네. 여기서 f 마이너스 2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f 마이너스 2의 값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3 해서 답은 마이너스 9라고 쓸 수 있겠네. 답은 1번. 인수정리 자주 활용됩니다. 다항식을 간단히 제작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인수정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꼭 한번 다시 기억해 주시고요. 3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3번 문제는 혈내근의 성질인데 3차 방정식이 유리수 개수를 가지고 있는데 물이 근을 가졌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플러스 2는 0이 1 플러스 루트 3과 c를 근으로 가지고 있대. 그러면 유리수 개수 a, b에 대해서 A도 유리수라 그랬고 B도 유리수라 그랬는데 무리근이 등장했으니 당연히 또 켤레근인 무리근이 하나 더 등장하겠지. 그래서 세 근을 모두 알 수 있게 됐네요. 그러면 여기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세 근을 모두 더하면 그 값은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랑 같을 거고 두 근의 곱의 합 1 플러스 루트 2에 루트 3에다가 1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고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3에다가 c를 곱하고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c를 곱한 값은 b랑 같아야 될 거고 세근의 곱 1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c를 한 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마이너스 2랑 같겠지. 여기서 c 나오겠대. 요 놈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c가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c는 1이 될 거고 c1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그러면 2 플러스 c가 마이너스 a랑 같으니까 a의 값은 마3이 될 거고 c1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c가 b랑 같으니까 따라서 b의 값은 0이 되겠네. 뭐 물어봤어? a하고 b하고 c를 다 더하래. 요놈하고 요놈하고 요놈을 다 더해주시면 답은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무리근이 나오면 유리수 계수에서 무리근이 나오면 반드시 켤레근이 하나 더 추가로 존재한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4번 문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실수계수에서 허근이 등장한대. 실수계수에서 허근이 등장한다면 마찬가지로 켤레근이 하나 더 등장할 거다. 4번 문제. 가조건에서 F4의 값이 0이 될 거고요. 나 조건에서 fx는 0의 근이 2i가 존재하고 있대. 근데 개수가 모두 실수로 이루어진 개수가 실수인 3차식 fx에 대해서 허근이 등장했네. 그러면 당연히 켤레 복소수가 근으로 하나 더 등장할 거고 F4는 0이라는 말에서 fx는 0의 한 근이 4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좋아. 그러면 fx는 0의 세 근이 뭐가 되느냐? 세 근이 4하고 2i하고 마이너스 2i 이렇게 등장하겠네. 그러면 f2x는 0의 세근은
개수로 나눠주면 되지. 2분의 4하고 2분의 2i하고 2분의 마이너스 2i 요렇게 세 개가 등장할 테니까 따라서 세근이 2i 마이너스 i 요 셋을 다 곱하면 2 곱하기 i 곱하기 마이너스 i를 계산하면 답은 2라고 쓸 수 있겠지. 혈렉은 개수가 유리수일 때 무리근이 등장하면 혈례근이 나와야 되고요. 개수가 실수일 때 허근이 등장하면 혈례근이 반드시 등장하셔야 됩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4번 문제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5번 문제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 6번 문제는 예전부터 강조했지만 꼭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x 세제곱은 1의 허근 오메가 x 세제곱은 1의 허근 오메가가 보이면 얘는 곧이어서 4개의 공식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공식이 뭐냐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야. 두 번째 공식이 뭐냐면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랑 같아. 세 번째 공식이 뭐냐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될 거야. 네 번째 공식이 뭐냐면 그래서 그 오메가가 뭔데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될 거야. 요 말이 보자마자 바로 잽싸게 이 4개가 같이 떠올라야 돼. 저 4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이 문제는 요 2개만 써도 될래나? 자, 문제 풀어봅시다. 오메가 세제곱자리에다가 전부 1을 대입할 거야. 문제에서 1 플러스 2 오메가 플러스 3 오메가 제곱 플러스 4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5 오메가 4제곱 플러스 6 오메가 5제곱 플러스 7 오메가 6제곱을 계산해보래. 그러면 얘 셋을 묶어볼까? 요 셋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3 오메가 제곱 플러스 3 오메가 플러스 3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2로 바꿔 쓸 수 있겠지. 뭐를 노려본 거냐면 얘 노려본 거야. 요 놈 만들기 위해서 요 식의 모양을 맞춘 거지. 그러면 요만큼의 값이 0 될 거니까 앞에 있는 이 세 식의 값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요 셋을 묶어봅시다. 요 셋에서 오메가 세제곱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4 플러스 5 오메가 플러스 6 오메가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6 오메가 제곱 플러스 6 오메가 플러스 6 빼기 2 오메가 빼기 2라고 쓸 수 있을 건데 얘도 어차피 0이니까 따라서 이 셋을 더한 것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2 이 셋을 더한 것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2 그리고 오메가 세제곱에 1을 집어넣으면 요 놈은 7이 되겠지. 따라서 주어진 식을 다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4 플러스 7이 돼서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겠네. A하고 B를 곱하래. 답은 마육 5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7번, 8번 문제도 똑같이 요 오메가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는데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 8번 문제, 7번 문제는 6번 문제랑 똑같은 식 쓰면 됩니다. 근데 8번 문제는 8번에서는 이번에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기로 했지. 요 오메가하고 식은 똑같이 오메가로 쓰지만 둘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요 식을 만나게 되면 잽싸게 마찬가지로 4개의 세트를 외울 건데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두 번째로 오메가 제곱은 얼마랑 같아?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같아. 세 번째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네 번째로 그래서 그 오메가가 뭐냐?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될 건데 여기서 추가로 우리는 뭐를 더 기억할 거니? 요 놈의 식을 조금 더 활용해서 본다면 여기서 우리는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바를 더한 게 얼마가 돼? 1이 될 거야.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바를 곱한 게 얼마가 될 거야? 1이 될 거야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놈 이용해서 8번 문제 풀어보면 복소수 Z는 2 오메가 바 플러스 1분의 오메가 플러스 1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Z바는 뭐가 될 거냐? 여기다 켤레를 취한 거니까 2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 바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 둘을 곱해보자. 복소수 Z에다가 Z바를 곱하면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고 그러니까 4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2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분의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을 거니까 요 공식을 알고 있다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에 대해 1 대입하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에 대해 1 대입하고 1 대입 1 대입 1 대입 1 대입하고 아하 그러니까 얘는 7분의 3이라고 쓸 수 있겠네. 이 두 개 공식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거고요. 이 오메가에 대한 성질은 3차 방정식 여기에서만 쓰지 2학년으로 올라가거나 2학기로 넘어가거나 그 다음에 자주 활용되는 유형은 아니어서 우리가 시험 대비하는 과정에서 그때 외우셔도 늦진 않습니다. 오메가의 성질 꼭 외워야겠구나라는 생각 정도 하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11번 문제. 연립 1차 방정식의 연립 2차 방정식의 문제 중에서 순환형 구조를 띠고 있는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잽싸게 합과 곱을 치환하셔야 됩니다. 11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11번) 문제 연립 2차 방정식에서 x 플러스 y 플러스 xy는 11 x제곱 y 플러스 xy의 제곱은 30 얘 순환형 구조야. 순환형 구조라는 말의 의미는 x가 있던 자리에 y 대입하고 y가 있던 자리에 x를 대입하더라도 그 식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구조의 식을 우리는 순환형 구조라고 부르는데 요 구조의 식을 만나면 잽싸게 합을 치환하시고 곱을 치환하셔서 주어진 식을 간단히 나타내시면 됩니다. 보자. 그러면 x 플러스 y를 라지 x로 치환하고 xy를 라지 y로 치환한다면 주어진 식은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 x 플러스 y는 11이고 xy는 30이다 라고 바꿔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이제 연립분 방정식 풀러 갑시다. 11-x를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그러면 x 곱하기 11-x 플러스 30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30은 0 따라서 x가 5가 되거나 6이 될 거고 x가 5라면 y는 6이 될 거고 x가 6이라면 y는 5가 되겠지. 요 세트하고 요 세트를 한 번 더 풀 겁니다. x가 뭐였냐면 x 플러스 y 였고요. y가 뭐였냐면 xy였으니까 또는 x 플러스 y가 6이 되고요. xy가 5가 되겠네요. 더해서 5가 되고 곱해서 6이 되는 거 뭐 풀면 되지. 요거 풀어보면 x가 2, y가 3이 나오고 또는 x가 3, y가 6이 나올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더해서 6이 되고 곱해서 5가 되는 건 x는 1, y는 5가 나올 거고요. x는 5, y는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이
그래서 이 네 점을 평면좌표 찍고서 그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18회차 때 뵙겠습니다.